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행정 경험이 없어 공법의 법령체계 및 행정체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 학원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아 실무 경험 사례 등 새로운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강의 소개. 암기가 아닌 이해, 일회성이 아닌 평생자산. 부동산 공법 과목은 40문제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공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법령체계, 행정체계의 원리를 모른 채 암기 과목으로 접근, 획일화된 강의와 가락만 면하면 되는 시험수단으로 인식, 부동산 공법 출제 경향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 조문을 근거로 출제되며 기출문제를 반복, 변형 형태로 계속 출제하고 있고 행정체계, 법령체계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 가능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 별표 문제는 법리 이해와 상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기존 공부 방법입니다. 암기식 획일화된 강의로 용어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체계와 법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강의 특징. 한국 최초로 행정경험과 실무 사례를 융복합한 스토리텔링 강의. 문항별 법령 근거 제시로 정오답에 대한 확신과 신뢰 형성. 부동산 공법을 암기 과목이 아닌 법리와 상식을 응용 쉽게 해결. 가락 면피 과목이 아닌 고득점 평생 활용 가능한 공법 지식 교육 목표. 기존 학원 강의로도 공법이 어려웠던 수험생을 위한 신개념 강의. 강의 교재 차별화입니다.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정오답에 대하여 문항별 근거 법령을 제시. 시험 출제 유형 및 패턴을 확인, 법리와 상식으로 공부 방법입니다. 저자지작 부동산 공법 6개 법령 강의 플러스 요약집 학습. 저자지작 기출문제 강의 7회분 동영상 플러스 교재 반복 학습.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양력을 소개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학사. 대한행정사의 교수 이총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에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정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1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는 10만 명 이하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1번 수도권에 속하고 20만 명 이하는 틀려서 정답입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단 각 호우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호부터 나와 있는데요. 1호의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2호의 공간구조 및 인구 배분, 2호의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 권역별 개발 정비 및 보전, 3호의 토지 이용 및 개발, 4호의 토지 용도별 수요 및 공급, 5호의 환경의 보존 및 관리, 6호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호의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 8호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문제 2번이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도심 및 주거 환경의 정비 보전, 2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호의 재원 조달, 4호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3번 강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강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먼저 도시계획에는 엄격한 이계 질서가 있습니다. 강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강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합니다. 옳고 근거는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4번은 옳고 근거는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는 2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강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강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강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강역도시계획입니다. 1번 강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먼저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근거는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강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 관할구역에 있을 때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당 각호 구분에 따라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호 강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문제 2번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2호 강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3호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수립합니다. 4호 국가계획과 관련된 강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3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죠. 의회 의견과 시장 군수 의견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국조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5년 단위로 점검하고 5년 단위로 등록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강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원칙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강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강역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도지사가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제47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47조에 있습니다. 제6항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옳고 3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위 신도시를 만들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는 제4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도시개발구역, 3번이죠. 옳고 2번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만들 수 있고 4호의 정비구역도 신도시 만들 수 있죠. 4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근거는 45조에 나와 있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후 상한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7조의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후 상한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옳고 정답은 1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말하는데요. 국토계획법 2조에서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큰 8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위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위반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2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주민은 각 호우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호에 보면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주민들이 도로 설치, 공원 설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2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제한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3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공업기능 또는 유통, 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민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문제 2번 옳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상업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 재취약성 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27조에 나와 있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효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틀려서 정답. 5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행정체계상 특정 시군이 협의하지 않고 위반하면은 행정기관 간에 큰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한 자를 정합니다. 근거는 24조에 나와 있죠.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4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입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먼저 공사형 가설 건축물은 철거가 예상되어 있잖아요. 철거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틀립니다. 근거는 54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가설 건축물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가 틀려서 정답입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근거는 49조.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서 하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은 동네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위반하는 것은 직접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용어의정에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50조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4번 옳고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51조에 나와 있죠. 7호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1번. 46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이 행정청인 경우하고 민간인 경우가 다릅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 문제는 행정청인 경우와 행정청이 아닌 경우 모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옳고 근거는 제65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는데 제5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옳고 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옳고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누가 가지고 있던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옳고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만약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속하면은 민간이 엄청난 그 이익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47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1번 녹지지역 해당되죠. 2번 관리지역 해당이 되고 3번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별도로 성장관리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당이 되죠. 5번 농림지역. 근거는 국토계획법 75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 주거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이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오답인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거는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해서 토지주 등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의 기간을 줍니다. 1년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3개월 이내는 오답인데요. 2개월 이내입니다. 근거는 69조에 나와 있죠. 제2항에 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오답.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하에 적용한다. 먼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밀도를 낮추려면 용적률을 낮춰야 되는데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하에 적용합니다. 정답입니다. 근거는 66조. 5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7일까지 내라면 누구도 내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69조에 나와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 내겠죠. 정답은 4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시가 조정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공법상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을 시가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1번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근거는 제39조에 나와 있는데 1번은 오답. 2번 시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시가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 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고시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시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고시일 다음날 오답. 4번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먼저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시가조정구역이 제도로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제87조에서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요청은 오답. 5번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임목의 벌재,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 그리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제8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의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호에 농업, 임업, 상업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2호 마을 공동시설, 마을 공동체가 지탱하기 위해서 공동시설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3호에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5번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오답이고 정답은 2번. 50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옳은 내용이죠. 1번 옳고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행정처계상 맞지 않죠.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근거는 제86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 지정은 틀려서 정답.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는 86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당연히 언제 착수하고 언제 준공하는지를 반드시 실시계획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97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여 토지의 온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온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온상회복을 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토지 온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온상회복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온상회복을 합니다. 근거는 제89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51번 국토계획미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용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용적률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용적률을 정확하게 몰라도 용도지역의 특성을 알면은 상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보존녹지가 가장 낮죠. 문제 2번이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간에 몰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근거는 85조에 나와 있는데요. 근린 상업지역은 900, 중공업지역은 400, 준주거지역 500, 보존녹지 80, 계획관리지역 100.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입니다. 정답은 2번.
52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교통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해당되고요. 2번 공간시설, 녹지 해당되고 3번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해당되고 4번에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해당이 되고 5번 보건위생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먼저 보건위생시설은 시행령 2조에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소위 생사여탈과 관련된 시설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죠. 정답은 5번.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호가 시도지사, 2호가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제3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국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호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4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이죠. 문제를 한국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정답은 4번. 54번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수용 방식은 현금으로 보상, 환지 방식은 토지로 보상, 혼용 방식은 토지 플러스 현금으로 보상. 시행 방식을 바꿀 때 토지 등으로 보상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유리하면은 시행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혼용 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 혼용 방식은 현금 플러스 토지로 주는데 수용 방식은 현금으로만 주잖아요. 그래서 불리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됩니다. 근거는 21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1호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현금 보상에서 전부 환지 방식, 토지로 주니까 유리하니까 변경 가능. 2호에 혼용 방식, 현금 플러스 토지로 보상이 환지 방식, 전부 토지로 변경하니까 가능. 3호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현금으로 보상인데 혼용 방식, 토지 플러스 현금으로 주니까 유리하죠.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토지 플러스 현금에서 현금으로만 주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시행 방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답.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사업 시행자일 때 가능한 경우이고요.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2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5호 및 7호부터 11호까지 규정. 민간이죠.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출연기관은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오답.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공공기관도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등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23조 제1항에 나와 있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5호부터 11호 민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죠. 지급보증 없이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발행할 수 없다. 오답. 4번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5조 2 제6항에 나와 있는데요.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가지고 1호에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나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 4번 정답. 5번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이 아니어서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천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가 있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문제 5번은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에 1호, 3호에 해당되지 않아서 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정답은 4번.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하고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입체 환지라는 것은 아파트 등으로 공급하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건축 계획이 포함되죠.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는 있지만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31조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2번은 면적이 넓은 토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는 틀려서 정답.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만약에 기준일 다음날부터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합니다. 근거는 제32조 2. 4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제36조에 나와 있죠. 5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제37조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5번은 옳고 정답은 2번.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발행합니다. 1번 도계획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6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3호에 보면은 도계획미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이 됩니다. 공작물의 설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오답. 2번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시도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 기재부 장관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답. 3번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 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기재부 장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82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채권의 상한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정답인데요. 시행령 제83조에 보면은 도시개발채권의 상한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도시개발채권 발행은 오답이고 정답은 4번. 57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보상금을 높이거나 개발에 장애가 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금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토지의 합병. 토지의 합병은 토지 형질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는 관련 있죠. 3번 중목의 식재. 보상금 높이려고 나무 심죠. 4번 공유수면의 매리. 마찬가지죠. 5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보상에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의 건축물의 건축, 2호의 공작물의 설치, 3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 4호의 토석의 채취, 5호의 토지의 분할, 6호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호의 중목의 벌채 및 식재. 1번 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틀려서 정답 1번.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예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이 문제는 벌칙 관련 문제인데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상한액만 기억하면은 혹시 다음에 나오면은 10억으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79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의 단서조항을 보면은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정답은 5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결사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조합 임원의 해임, 중요한 사항이죠. 니은,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정비사업비의 변경, 중요한 내용이죠. 리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3번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호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호의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3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의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호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호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6호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7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호의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호의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10호의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한다. 조합원들 관심 없죠. 11호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에 관한 사항. 12호에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이 문제는 도시 정비사업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정답은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하기 위한 사업. 1번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정답입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2조 제2호 과목에 나와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정답.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대신 나서서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80조 2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이 30일 이내로 짧은 게 특징이죠. 만약에 민간이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공공이 직접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를 확정하는 배분 설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이죠. 최소 면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70조에 나와 있는데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1번 정답. 2번 분양신청 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0일의 범위가 아니라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근거는 72조의 제2항에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정도 소요돼. 그리고 연장 기간이 20일에서 최소한 50일 이내에 확정하라는 겁니다. 30일 범위는 오답. 3번 같은 세대 소가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3명이 공유자리에서 3주택을 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76조에 나와 있죠. 제1항 6호에 보면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주택 공급 오답. 4번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합원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오답인데 근거는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먼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이 90제곱미터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40제곱미터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80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5번 100제곱미터의 토지 오답이죠. 2호에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 2호에 해당되면은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토지 건물 보상, 이주, 철거, 공사, 분양까지 전 과정을 실행하는 것을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합니다. 1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 예외적으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3분의 1에 해당 오답.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20인 미만입니다. 도시정비법 25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 2호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와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30인 오답. 3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시장 군수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근거는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2호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단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다목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나와 있죠. 직접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답.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오답인데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근거는 31조에 나와 있는데 1호에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을 둘 수 있고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사를 두는 제도는 없습니다. 오답. 5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옳은 내용인데요. 제47조에 제3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청산금 및 비용 부담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권리 변동이 확정되는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년이 아니라 청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근거는 제9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행사 오답. 2번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제98조 제3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정답. 3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청산금을 받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하면은 공탁 이외에는 채권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제90조 제2항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없다. 오답. 4번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부가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9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오답.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 후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전부를 융자할 수 없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95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 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할 수 없다. 오답. 정답 2번. 65번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공부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난이도 조절용 문제로 보입니다. 별표 3후 2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택지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 비용 후 25%의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 정답은 2번 25, 75가 정답인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6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답인데요. 건축설비와 복리시설은 전혀 다르죠. 건축설비는 전기, 전화, 난방, 냉방 이런 것을 건축설비라고 하고 복리시설은 제2조의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억은 오답, 니은.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300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 있기 때문에 300세대는 포함되지 않죠. 니은 오답. 디귿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디귿은 정답. 정답은 2번입니다. 67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별개의 주택단지를 구분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철도 해당, 2번 폭 20m의 고속도로 해당, 3번 폭 10m의 일반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폭 20m의 자동차 전용도로 해당되고 5번 폭이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해당이 되는데요. 도시계획 예정도라는 것은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무 땅에다가 금만 거는 도로를 도시계획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2호에 보면은 당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해가지고 가목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하고 상관없이 해당이 되고 나목에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10m는 안되죠. 다목에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정답은 3번. 68번 주택법령상 투기가열지구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투기가열지구 지정 목적은 주택시장의 과도한 투기 및 가격 급등을 억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2 제1항 1호하고 2호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호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올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것. 기억은 2개월 동안, 니은은 10입니다. 두 번째는 2호 문제인데요. 감옥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호로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디귿은 주택 분양 실적입니다. 정답은 1번 20 주택 분양 실적. 6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 공구별로 분할할 때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 통보해야 됩니다. 시행령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근거는 16조. 문제 4번은 1년 이내 공사 착수는 틀려서 정답입니다. 5번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는 15조에 나와있죠. 옳고. 정답은 4번. 70번 주택법령상 주택 상한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택 상한사채 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해당되고, 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해당되고, 디귿, 주택조합 운영비의 충당, 리을,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주택조합 운영비나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에 사용되지 않죠. 정답은 1번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87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호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호 건설공사비의 충당, 4호 그 밖의 주택 상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용의 충당. 디귿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이라든가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열거되어 있지 않죠. 오답. 정답은 1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억,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유 상속, 상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니은, 입주자 저축 증서의 저당도 상관없습니다. 디귿,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유 매매,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리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의 증여,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강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1호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2호에 입주자 저축증서, 3호에 주택 상한사채, 4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해가지고 대통령령 1호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2호에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정답은 3번.
72번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특수구조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구조 형식과는 다른 고난이도 구조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1번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 예치금 관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13조 7항에 나와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에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13조 및 시행령 10조 위에 보면은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하여 적용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 1번은 오답. 2번 대지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적용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는데요. 건축법 제6조 위에 보면은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적용,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적용은 이 법령에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조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2조가 없죠. 41조, 48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오답. 3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예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정답인데요. 시행령 2조 제18호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감옥에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문제 3번 정답. 나목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다목, 라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4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m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로 나와 있죠. 15m는 오답입니다. 시행령 2조 18호에 나와 있죠. 5번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6조 3 2항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5번 건축허가 신청 전은 오답. 정답 3번. 73번 건축주 갑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이 문제는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완화 적용이 곤란한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법리와 상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대지의 적용, 수면 위에 완화 적용 가능하죠. 2번 공개공지 등의 확보 가능하고, 3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능하고, 4번 대지의 안정 가능하고, 5번 건축물의 내진 등급의 설정. 지진이 수면이나 육지 가리지 않죠. 정답은 5번 건축물의 내진 등급의 설정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당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에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가지고 40조에부터 61조 열거가 됐는데요. 42조 대지의 적용 들어가고 공개공지 등 확보가 43조 해당이 되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 60조 해당이 되고 대지의 안전 40조 해당이 되는데 5번 건축물의 내진 등급 설정 48조 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5번. 74번 건축주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대수선에 따른 건축 신고 시 관련 인허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갑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1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호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문제는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이니까 3호에 해당이 되죠. 문제 1번 정답. 2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시공자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단 각호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호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문제 2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3번 B시장은 건축 신고 후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대수선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죠. 근거는 제13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오답. 4번 건축신고를 한 갑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신고는 1년이죠. 6개월은 오답. 근거는 14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6개월 이내 오답. 5번 건축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2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문제 5번 사용승인 신청 없이 오답. 정답 1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에 대하여 상급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국방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해야 됩니다.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2번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지역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 특별자치시장 건축허가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래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18조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체계상 맞지 않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서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18조 제5항에 나와 있죠. 문제 5번 오답. 정답은 3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건축물 대장을 언제 정비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해당됩니다. 니은,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디귿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 디귿 5번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제38조 1항에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호에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문제 기억 정답이죠. 2호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문제는 정답이고 4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령 제25조에 보면은 1호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문제 디귿 정답이죠. 정답은 5번. 77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역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1번은 오답, 2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인데요. 접도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존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69조에 나와 있죠. 3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제70조.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을 합니다. 근거는 74조에 있는데요. 문제 4번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은 오답. 5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답인데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도지역,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7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문제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해결인데 건축신고수리자는 건축관계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건축지도원도 건축관계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3번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허가권자도 건축관계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번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정답 5번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88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면은 건축 등과 관련된 당 각호 분쟁 해가지고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1호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호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4번 정답이죠. 3호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호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호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호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호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1호부터 7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건축신고수리자, 건축지도원, 허가권자는 없죠. 정답은 4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시효 안송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2번은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5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인데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내를 막론하고 농업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농지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호에 국가지자체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4번 해당. 2호에 농업법인의 합병. 문제 3번 해당. 3호에 공유농지의 분할. 문제 2번에 해당이 되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1호에 시효 안송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문제 1번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5번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예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 80번 농지법령상 유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유유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1번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는데요. 근거는 제2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18조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해가지고 18조 1호의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문제 1번에 해당이 되죠.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2번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이 맞지 않죠.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조 제1항에 나와 있죠.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2번 직권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오답. 3번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근거는 농지법 20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2호에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문제 3번 정답. 4번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오답인데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농지법 제20조 3항에 나와 있죠. 5번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농지 임차권자를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농지법 제20조 1항에 나와 있죠. 문제 5번 임차권자 대신할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다. 오답. 정답 3번.